네, 이번 강의 내용은 기계식 디젤 기관의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기계식 디젤 기관의 본체입니다. 기관은 동력을 발생하는 부분으로 실린더의 배치 및 작동 방식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기관의 구성은 기관의 본체 부문, 냉각장치, 윤활장치, 그리고 흡배기 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 보시면 디젤 기관의 본체 구분이 되어 있고 가솔린 기관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거는 분사 펌프가 있고 예열 블로가 있고 분사 노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태까지 그 가솔린 기관이나 커먼 레일 디젤 기관에서는 이 인젝터라는 표현을 썼죠. 하지만 기계식 디젤 기관에서는 인젝터라는 말 대신에 분사 노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젝터와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분사 노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흡입 및 배기 장치, 윤활 장치, 냉각 장치에 대한 설명인데 흡입 및 배기 장치는 공기청정기, 흡입 및 배기 다기관, 과급기, 배기 파이프, 소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윤활 장치는 오일팬, 크랭크 케이스라고 그러죠. 오일 펌프, 오일 여과기, 오일 냉각기 및 유압 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일 냉각기가 있는데 가솔린 기관, 요즘은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일 냉각기를 쓰는 게 있는데 오일 냉각기는 말 그대로 오일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여기 다음에 나오는 냉각 장치에서는 이제 라지에타라고 하는 게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는 건데 오일도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의 온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그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커먼 레일이 아니고 그 터보 차저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터보 차저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터빈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오일을 사용해서 터빈의 뭐 베어링이라든지 그런 데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오일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터보 사용하는 경우에 오일 제트라고 그래서 피스톤 하단에 오일을 쏴서 피스톤의 온도를 낮추는 뭐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터보 장치가 붙은 경우에는 오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오일 냉각기를 많이 사용하고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일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냉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각 장치는 냉각수 펌프, 냉각팬, 팬벨트, 냉각수 호스, 라지에타, 수온 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냉각팬은 그러니까 모터를 사용해서 전동 장치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엔진에 장착을 해서 엔진의 힘을 일부 사용해서 냉각수의 온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장치입니다. 연료 장치는 연료 탱크, 연료 파이프, 연료 여과기, 공급 펌프, 분사 펌프, 고압 파이프, 분사 노즐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젤 기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연료 장치는 가솔린과 디젤 기관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 기관이나 지난주에 했던 커먼 레일과 이 기계식 디젤 기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 분사 펌프라는 게 있는 거와 그다음에 분사 노즐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커먼 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 파이프가 있으니까 이 분사 펌프는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오늘 할 내용으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 노즐은 아까도 얘기했처럼 연료가 분사되는 부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 장치로는
배터리죠. 축전기, 그 다음에 예열장치, 디젤기관에서 중요한 예열장치, 그 다음에 스타터, 뭐 충전장치, 뭐 그런 거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젤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열장치가 다 붙어 있죠. 그 글로플러라고도 하는데, 그 디젤기관은 공기의 온도에 의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공기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런 예열 장치를 써서 온도를 높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의 본체 부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실린더 헤드입니다. 실린더 헤드는 실린더 블록 위에 헤드 가스켓을 사이에 두고 헤드 볼트로 고정됩니다. 실린더 헤드의 안쪽 면은 피스톤 실린더와 함께 연소실을 형성하여 피스톤 실린더와 함께 연소실을 형성하며 바깥쪽에는 흡기 다기관, 배기 다기관, 예열 플러그, 밸브 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행식 기관은 물제기, 워터 재킷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랭식 기관은 냉각 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기관이 작동할 때 20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 그러니까 연소할 때 연소가스의 온도가 한 2000도씨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5기압이라고 그러는데, 터보가 있고, 한 경우에는 한 60, 70, 까지도 충분히 올라가니까 상당히 높은 압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온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강도가 높고 열팽창이 적으며 구조나 기계 가공이 좋은 재료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사용됩니다. 소형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대형 디젤 같은 경우에는 주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물 재킷과 냉각 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 재킷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연소실이 있고 여기 밸브가 있을 때 요 사이 이렇게 헤드 내부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물 재킷입니다.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 요 내부 블록 내부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고 여기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냉각 핀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굉장히 단순하게 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납작한 물고기 지느러미와 같은 형상의 금속 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 냉각 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바람이 불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린더 헤드와 블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에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소형 디젤 같은 경우인데 소형 디젤 같은 경우에 예연소실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실린더 헤드에 이런 식의 조그만 연소실이 있어서 압축 공기가 일로 밀려가고 그다음에 연료가 여기 분사돼서 이게 분사 노즐이죠. 이게 분사 노즐입니다. 연료가 여기 분사돼서 여기서 연소가 돼서 연소가스가 이 바깥으로 쫙 빠져나오면서 피스톤을 아래로 미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헤드가 어떻게 보면 좀 헤드 형상이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에어 블로거가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이게 워터 자켓입니다. 요게 냉각수 흐르는 거죠. 이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린더 블록은 기관의 기초가 되는 구조물이며 그 내부에는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 몇 개의 실린더가 마련되어 있고 실린더 바깥쪽에는 물 재킷이 만들어져 있으며 실린더 블록 바깥쪽에는 기관의 각 부분을 부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블록 위쪽에는 실린더 헤드가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크랭크 케이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블록은 기관의 기초가 되는 구조물이죠. 예, 그래서 내부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실린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블럭의 재질은 보통 주철입니다. 주철. 특수 주철이나 보통 주철이고, 좀 이렇게 뭐 크고 튼튼한 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 주철을 사용할 것이고, 일반적인 디젤 엔진 기관에서는 보통 주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랭크 케이스 아래쪽에는 강철판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프레스형이나 또는 뭐 주물로 만든 오일팬에 게스킷을 사이에 두고 결합하여 윤활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랭크 케이스 앞면은 크랭크 축과 연결하여 캠축을 구동하는 타이밍 기어나 또는 체인 스프로켓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린더 블럭의 구조죠. 실린더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리브라고 그래서 이제 실린더 블럭의 강성을 높여주기 위한 살을 덧댄 겁니다. 이렇게 리브라고 그러고 이제 이 밑에 부분 하단부가 크랭크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오일팬입니다. 오일팬. 그래서 여기에 오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음은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은 실린더 내를 왕복 운동하며 폭발 행정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스로부터 받은 압력을 커넥팅 로드를 거쳐서 크랭크 축에 회전력을 발생시키고 흡입, 압축 및 배기 행정에서는 크랭크 축으로부터 동력을 받아서 각각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엔진에서 피스톤은 대체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철이라던가 쇠로도 되어 있습니다. 뭐 피스톤 구조는 가솔린기관 했을 테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피스톤 링입니다. 피스톤 링은 피스톤 링 홈 사이에 끼워져 피스톤과 함께 실린더를 왕복 운동하며 적당한 탄성으로 실린더 벽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피스톤 링은 2개에서 3개의 압축 링과 1개에서 2개의 오일 링을 사용하며 기밀 유지, 윤활유 제어 작용 및 열전도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압축 압력이 높고 대형 디젤이나 압축 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압축 링을 뭐 한 3개 정도까지 사용하고 또 오일링도 뭐 2개 정도 사용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스톤 링의 작용은 기밀 유지 작용, 이건 압축 링이죠. 그 다음에 윤활유 제어 작용, 이것은 오일 링이죠. 그 다음에 열전도 작용은 이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소가스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되거나 파괴가 되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피스톤은 그러나 냉각수가 닿는 면이 없기 때문에 이 피스톤 링을 거쳐서 실린더 쪽으로 열을 전달해서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은 이렇게 크게 기밀 유지, 윤활유 제어, 열전도 이렇게 3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톤 핀입니다. 피스톤은 피스톤 보스 부분에 설치되어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핀으로 피스톤이 받는 큰 힘을 커넥팅 로드를 통하여 크랭크 축으로 전달하며 함께 실린더 내를 왕복 운동합니다. 피스톤 핀의 재질은 표면 경화 강이나 니켈 강, 크롬 강이 사용되고요.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피스톤 핀의 설치 방법에는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이 사용되며 현재는 대부분 전부동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정식은 피스톤을 이런 식으로 고정 볼트를 써서 뭐 커넥팅 로드나 또는 피스톤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반부동식에서 이 부동이란 말 헷갈리기 쉬운데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부자가 떠서 움직이는 부유물질 할 때 그런 떠서 움직이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부동식은 반쯤 떠서 움직이는 그래서
피스톤 핀이 크랭크 커넥팅 로드에 이런 클램프를 써서 고정되거나 또는 뭐 피스톤에 고정되거나 하는 식으로 한쪽이 고정돼서 사용하는 것을 반부동식이라고 그러고, 전부동식은 피스톤 따로, 피스톤 핀 따로, 커넥팅 로드 따로 이 세 개가 각각 움직이는 것이 이 전부동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전부동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계식 디젤기관의 연료장치입니다. 이 연료장치 부분은 기계식 디젤기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디젤기관의 연료장치는 연소실 내의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의 공기에 연료를 높은 압력 및 무화 상태로 분사하는 일을 합니다. 기관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연소하는 연료 양에 따라 결정되므로 운전자가 의도하는 기관의 회전 속도와 출력을 얻기 위해 연소실에 분사하는 연료의 양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 분사하는 시간적인 조건으로 분사 시기, 분사 시간, 분사율 및 분무 상태, 즉 연소실 내의 분무의 도달거리 또는 관통력, 분포 상태, 미리파의 정도 등은 연소실의 모양과 더불어 혼합가스 형성과 연소 패턴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관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장치는 기관의 심장부라 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식, 여기서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연료를 분사할 때 분사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도달거리 또는 관통력, 분포 상태, 미리파라고 하는 세 가지 분모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호 모순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관통력, 분모의 도달거리, 관통력이라 하면은 연료가 분사돼서 얼마나 멀리 가나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포 상태는 얼마나 이렇게 고르게 쫙쫙쫙 분포하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넓게 퍼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미리파는 입자가 크냐 작냐 뭐 아주 미세하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왜 서로 모순이 되냐면, 일단 관통력, 도달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물총처럼 이렇게 쭉 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멀리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분포 상태나 미리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쭉 뭉쳐서 있게 돼서 디젤기관에서 연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사된 연료가 기화해서 이 주위의 공기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쭉 분사가 되게 되면은 이 바깥 겉에 표면은 연소가 잘 되겠지만 이 내부 안쪽에 있는 연료들은 연소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탄 연료는 배기가스로 그 PM 미리파 물질로 배출되게 돼서 공해 물질을 유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분포 상태와 미리파를 좋게 하려면은 넓게 그리고 작게 연료를 작게 분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멀리 못 가는 거죠. 연료가 이렇게 있을 때 멀리 쫙쫙쫙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젝터 주위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겉에 있는 연료는 잘 연소가 되겠지만 이 내부에 있는 연료는 연소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PM이라던가 뭐 그런 물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통력, 분포 상태, 미리파,
기계식 디젤 기관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나온 게 커먼 레일 분사입니다. 즉 뭐냐면은 커먼 레일 안에 있는 압력을 한 2000바까지 올려서 2000기압 엄청나게 큰 힘으로 그렇죠. 큰 힘 인젝터로 해서 작지만 고르게 넓게 멀리 쫙쫙쫙 분포가 가능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2000바라는 그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쫙 밀어주니까 작은 미리파 상태로서도 상당히 멀리 분포해서 관통력과 분포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조건을 다 커먼 레일에서는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식 디젤 기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커먼 레일 연료 분사 방식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게 기계식 디젤 기관 연료 계통입니다. 연료 탱크가 있고 연료 파이프를 거쳐서 연료 여과기에서 이물질이나 또는 수분이 걸러진 다음에 분사 펌프로 연료가 공급이 됩니다. 이 분사 펌프에서 고압으로 가압돼서 그 분사 파이프를 거쳐서 분사 노즐에서 분사 노즐로 쫙쫙쫙 전달되게 돼서 그래서 분사 노즐에서 연료가 쫙 분사가 되고 남는 게 다시 리턴돼서 연료 탱크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갖고 있는 기계식 디젤 기관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분사 펌프가 되는 거고 이게 각각이 인젝터가 되는 겁니다. 각각이 노즐, 연료가 분사가 되는 인젝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분사 펌프를 시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이프에서 연료가 공급돼서 이 안에서 연료가 가압된 다음에 이 고압 파이프를 거쳐서 각각 노즐로 연료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 펌프입니다. 공급 펌프는 연료 펌프 내에 있는 연료를 분사 펌프로 공급하는 일을 하며 약 2에서 3기압 정도의 공급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연료 요과기를 통과하여 분사 펌프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 펌프는 분사 펌프 옆면에 부착되어 캠축에 의하여 구동됩니다. 또 공급 펌프에는 연료 장치 회로 내의 공기 빼기 등에 사용되는 수동형 프라이밍 펌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식 디젤 펌프라서 본격적으로 뭐 한 100기압 그 정도로 가압하기 전에 연료 분사 펌프로 연료를 공급하는 어떤 가솔린 엔진에서 연료 탱크에 있는 펌프의 모터로 구동되는 그런 펌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캠축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캠축인데 캠축이 돌면서 펌프를 갖다가 눌렀다 뺐다 그러니까 주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사기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쭉 당겨서 연료를 빨아들였다가 다시 쭉 밀면서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분사 펌프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일로 쭉 들어와서 여기서 가압돼서 분사 펌프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공기 빼기 등의 이런 수동용 프라이밍 펌프는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분사 펌프, 아까 공급 펌프죠. 공급 펌프의 품질이 안 좋아서 압이 차있지 못하고 이렇게 압이 빠지면서 공기가 차는데 그러면은 가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기를 빼줘서 여기 연료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가압 펌프, 분사 펌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독립형이 있고 분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사 펌프에는 독립형이 있고 분배형, 이건 뒤에 나오는데 분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형은
각각의 실린더에 해당하는 분사 노즐에 하나의 분사 펌프가 있는, 그 각각이 독립적으로 그런 거를 분사 펌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독립형 분사 펌프는 연료 여과기를 통하여 보내온 연료에 압력을 가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기관의 연소실 내에 분사하는 작용을 합니다. 위 부분에는 딜리버리 밸브 및 홀더를 설치하는 나사 부분과 연료의 흡입 및 배출 통로가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플런저 배럴,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제어 레크, 제어 피니언, 제어 슬리브, 플런저 스프링, 탭핏 등이 하우징 아랫부분에는 플런저를 작동시키는 탭핏 가이드 구멍과 캠축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조적으로 보면 복잡한데 이렇게 캠축이 돌면서 캠이 밸브를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돌면서 밸브를 누르는 것처럼 아까 앞장에 나왔던 그 피스톤, 그러니까 주사기의 그 피스톤 부위를 위아래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연료를 빨아들였다가 쭉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캠축입니다. 캠축은 크랭크 축에 의하여 타이밍 기어를 통해 구동되며 탭핏을 사용하며 플런저를 상하로 작동하고 또 공급 펌프를 작동합니다. 캠축에는 실린더스와 같은 수의 캠과 공급 펌프를 구동하는 캠이 부착되어 있으며 양쪽에는 롤러 베어링이 지지되어 있습니다. 또 캠축 구동 쪽에는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타이머를 설치하며 다른 쪽에는 분사량을 조정하는 거버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캠축이 있고 이렇게 캠축과 플런저 그 연료를 빨아들였다가 가압해서 보내는 그런 플런저를 작동시키는 그 탭핏, 그 가솔린 기관에도 캠과 밸브 사이에 탭핏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탭핏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 기어로 구동되고 탭핏을 사용하며 플런저를 상하로 작동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가압범 실질적으로 압력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타이머를 설치하며 다른 쪽에는 분사량을 조정하는 거버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핏은 캠축에 의해서 상하 운동을 하며 플런저를 작동시킵니다. 탭핏은 캠과 접촉하는 부분이 롤러로 되어 있어 베어링과 함께 본체에 핀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탭핏이고 캠이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플런저와 플런저 배럴은 플런저는 그 피스톤 역할을 하는 거에 해당해서 그리고 배럴은 통입니다. 플런저가 움직이는 통이죠.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 플런저가 움직이면서 연료를 빨아들였다가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겉에게 배럴입니다. 플런저 배럴이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플런저입니다. 플런저. 그래서 펌프 하우징에 플런저 배럴 속을 플런저가 상하 미끄럼 운동을 하여 연료를 압축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고도로 정밀 가공되어 있으며 재질은 플런저의 경우 크롬강을, 플런저 배럴은 크롬 바나듐 강이며 기계 가공 후 열처리되어 있습니다. 플런저 배럴은 기관의 실린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펌프 하우징의 윗부분에 설치되며 바깥 둘레에는 고정핀이나 고정 스트로크로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되며 위 부분은 딜리버리 밸브 홀더에 의해서 펌프 하우징에 고정됩니다. 그리고 플런저에는 상 분사량 가감하기 위한 리드와 이것과 통하는 바이패스 구멍이 중심 부분에 뚫어져 있거나 바깥쪽에 파져 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는 제어 슬리브의 홈에 끼워지는 구동 플랜지와 플런저 스프링을 시트에 끼기 위한 플랜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분사하기 위한 연료량을 빨아들였다가 가압해서 분사 노즐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플런저와 플런저 배럴입니다. 다음은 딜리버리 밸브입니다. 딜리버리 밸브는 송출 밸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료를 송출하는 밸브입니다.
딜리버리 밸브는 플런저의 상승 행정으로 연료 압력이 규정에 도달하면 열려서 연료를 분사 파이프로 압송하고 플런저 유효 행정이 끝나 플런저 배럴 내의 연료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 스프링 장력으로 신석이 닫혀 연료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또 밸브면이 시트에 밀착될 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최적만큼 분사 파이프 내의 연료 압력을 낮춰 분사 끝을 잘 마무리하여 분사 노즐에 후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사 파이프 내에 잔류 압력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이게 딜리버리 밸브의 구성도인데 보시면은 연료가 일로 들어와서 이 연료 압력이 이 스프링 힘보다 세게 되면 이걸 밀고서 일로 쭉 빠져서 고압 파이프를 지나서 분사 파이프를 지나서 분사 노즐로 연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료 압력이 낮아지면 이 스프링의 힘으로 밸브가 닫혀서 분사를 끝내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후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후적은 뭐냐면은 분사가 이렇게 노즐이 있을 때 연료 분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 끝부분에 연료가 맺혀 있는 겁니다. 이걸 후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적이 일어나면 상당히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럼 이 후적은 연료가 이렇게 맺혀 있는 상태에서 이 연소실 내 고온에 의해서 이 연료가 탄화가 됩니다. 탄화가 되면은 요 구멍이 있는데 요 구멍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노즐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게 나중에 빠져나와서 배기가스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막아서 연료 압력이 역류를 한다든지 또는 분사 파이프 내에 잔류 압력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다음은 거버너와 타이머입니다. 이 두 가지 부품은 기계식 디젤 엔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 분사 시기와 분사 양을 조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너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디젤 기관은 사용하는 조건이 매우 변화가 많고 부하 회전 속도와 더불어 광범위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최고 회전 속도 이상으로 기관이 회전하거나 기관이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 펌프에 거버너를 설치하고 자동적으로 연료 분사량을 가감하여 운전이 안전되도록 한답니다. 즉 최고 회전 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전속도 운전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결국 연료량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타이머는 분사시기 조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분사시기 조정기는 디젤 기관의 회전 속도에 따라 크랭크 쪽의 회전 속도는 변화하지만 연료의 착화 지연 시간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관과 분사 펌프의 구동축 사이 위상을 바꿔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분사 시기를 빠르게 하고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 분사 시기를 늦춰준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이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연료도 빨리 분사돼서 빨리 타야 되지만 이 디젤 같은 경우에 이 연료의 착화 지연 시간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회전 속도가 빨라져도 동일한 시기에 분사를 하게 되면은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져서 연소가 잘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 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그 최고점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전에 얼마 전에 연료 분사를 하는 거죠. 이건 마치 그 가솔린 기관에서도 스파크 타이밍 점화 시기, 그러니까 부하가 높아지고 RPM이 높아지면 점화 시기를 앞으로 당기는 그런 것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분사 노즐입니다. 분사 노즐은 이제 인젝터라고 보면 되는데 기계식 디젤 엔진에서는 분사 노즐이라고 그러고 커먼 레일과 가솔린 기관에서는 이제 인젝터라고 그러죠.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기관이므로 공기만을 실린더에 흡입하여 압축하고 고온 고압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연료를 분사시켜 착화 연소시키므로
연소가 빠른 속도로 착화 연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크를 발생시켜 운전이 곤란하므로 연료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소실 내로 분사하여야 합니다. 착화가 용이하도록 미세한 입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소실 내에 균일하게 퍼져 공기와 혼합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연료의 분사 끝은 완전히 차단되어 후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분사 노즐이 갖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했던 도달거리, 분포, 미세한 입자 그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즐에는 밀폐형 노즐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노즐에는 구멍형 노즐과 뒤에 보면 핀들형 노즐이 있습니다. 밀폐형 노즐은 분사 펌프와 노즐 사이에 니들 밸브를 설치하여 연료의 분사 압력이 자동 제한되도록 하고 있으며 구멍형, 핀틀형, 스로틀형이 있습니다. 구멍형 노즐은 분사하는 구멍수에 따라 단공형과 다공형으로 나누며 니들 밸브 앞끝이 원뿔형으로 되어 있고 노즐 끝이 외부에 돌출되지 않는 형식으로 분사 펌프로부터 보내온 고압의 연료가 노즐 내부 옆부분에 마련된 통로로 들어와 니들 밸브를 누르고 있는 노즐 스프링 장력보다 클 때 니들 밸브가 상승하여 연료가 분사가 됩니다. 0.1에서 0.4mm 정도의 분사 구멍이 하나에서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200에서 300기압 정도의 분사 압력으로 즉석 분사실식 연소실에 주로 사용됩니다. 직접 분사실식 연소실은 커먼 레일 저기처럼 연소실 내에 직접 분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런 예의 연소실처럼 헤드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하는 거는 이제 예연소실 분사실, 직접 분사실이 아닌 거죠. 이렇게 연소실에다 직접 분사하는 게 직접 분사실 연소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료가 이렇게 쭉 공급이 돼서 이 안에 공간에 연료가 차 있다가 연료의 압력이 어느 이상 올라가면은 이걸 쭉 밀어서 이 니즐을 위로 쫙 듭니다. 그럼 이 공간이 생겨서 여기로 연료가 쫙 빠져나와서 요 옆에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연료가 쫙 분사가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핀틀형 노즐인데 핀틀형 노즐은 아까 그러니까 구멍형 노즐보다 이런 식으로 핀틀이 노즐 보디로부터 약간 돌출되어 있어 니들 밸브가 유압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면 그 틈으로 연료가 분출이 됩니다. 노즐 압력은 80에서 120 기압 정도이며 분사 각도는 4에서 5도 정도로 분사 구멍 지름이 1에서 3mm로 아까 앞에 나왔던 것보다는 크죠. 크다면은 미리파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료가 들어와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니들 밸브를 열어서 일로 쫙 연료가 쫙 분사가 되는 겁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던 구멍형 노즐보다는 압력도 낮고 연료의 입자 크기도 크기 때문에 좀 약간 더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분사량의 불균율이 나오는데 디젤 기관은 노즐을 통하여 실린더에 연료를 분사하며 실린더 수가 많은 기관인 경우 각각의 실린더에 공급하는 연료 분사량의 차이가 있으면 폭발 압력의 차이가 생겨 기관의 진동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각 플런저의 분사량은 제열 레커의 모든 위치에서 똑같은 것이 바람직하며 각 실린더의 분사량을 측정하여 불균율을 특정 규정 범위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불균율과 마이너스 불균율이 있어서 플러스 불균율은 평균 분사량분의 최대 마이너스 평균, 마이너스는 평균 분사량분의 평균 마이너스 최소. 그래서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불균율입니다. 이거는 그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 시험에 가끔 필기 시험이 나오니까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배형 분사 펌프입니다.
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독립형 분사 펌프로서 각각의 노즐에 하나의 가압 펌프가, 연료 펌프가 있어서 각각의 노즐에 가압해서 노즐로 연료를 분사하는 것이고, 이 분배형 분사 펌프는 마치 가솔린 엔진이나 뭐 그런 것처럼 하나의 분사 펌프에서 가압을 해서 여기서 연료를 각각의 노즐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분배형 분사 펌프는 소형 디젤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사 펌프의 크기, 무게, 가격 등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간단하고 소형이며 가벼운 형태의 분사 펌프 요구에 따라 프랑스의 페세르가 고안한 것으로 6실린더 이하의 소형 기관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분사 펌프가 있어서 여기서 각각의 기통별로 하나의 펌프에서 가압을 해서 각각의 노즐로 연료를 보내는 그런 펌프입니다. 분사 펌프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연료 분사량이 균일합니다. 어차피 하나의 펌프에서 가압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기관 시동이 용이하다. 최대 분사량의 2배까지 과행 분사가 가능. 그러니까 하나의 펌프에서 충분한 양을 가압을 하니까 분사량이 많아서 시동에 있어서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조속 성능과 적절한 토크 성능이 있다. 기관 흡입 효율이 양호하다. 윤활이 불필요하다. 고속 운전이 가능하고 소형 경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배형 분사 펌프의 구조입니다. 분배형 분사 펌프는 열혈 분사 펌프가 실린더 수에 따른 각각의 독립된 플런저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하나의 플런저가 회전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여서 각 실린더의 연료를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사 펌프의 구동은 기관으로 구동되는 구동축에 의해서 회전을 하고 캠과의 접촉은 구동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게 각각의 분사 펌프가 있는 형인데 비해서 이 분배형 분사 펌프는 하나의 플런저가 회전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여서 각 실린더 연료를 분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축이 회전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캠과 여기 플런저인데 캠의 형상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원형에서 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은 판판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은 여기는 판판하고 여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 판판하고 뭐 이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볼록하고 평평하고 볼록 평편 볼록 평편 볼록 평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옆에서 보면은 단면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지날 때는 플런저가 밀리고 이런 부분을 지날 때는 다시 당겨지고 뭐 밀리고 뭐 당겨지고 해서 플런저가 왕복 운동을 해서 연료를 쭉 빨아들였다가 가압해서 노즐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분사 펌프의 기능입니다.